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생명을 건 수학게임이라는 제목으로 수학과학신문을 제작한 강가연, 김원지, 정진이, 설유진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을 테마로 하여 두 가지 게임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조건부 확률입니다. 규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건부 확률이란 주어진 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다른 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입니다. 원래의 확률 함수를 P라고 할 때 사건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사건 A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은 PA 바 B로 표기합니다. 이때 PA 바 B는 PB분의 PA 교집합 B로 정의합니다. 두 번째로 우열의 법칙은 맨델이 밝혀낸 유전 법칙 중 하나로 두 가지 형질이 있을 때 우성인 형질만 발현되고 열성인 형질은 발현되지 않는다는 법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100명의 남녀가 있고 정상 유전자를 가질 확률은 0.6, 미맹 유전자를 가질 확률은 0.4이고 미맹은 열성 유전이라고 할 때 정상인 엄마와 임의의 남자가 결혼하였을 때 미맹인 딸이 낳을 확률은 얼마입니까? 여기부터 이 문제의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미맹 형질에 대하여 우성 유전자를 라지 A라 하고 열성 유전자를 스몰 a라 둔 뒤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들의 확률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체가 100명이므로 라지 A는 36명, 라지 A 스몰 a는 48명, 스몰 A는 16명 존재하게 됩니다. 전제에서 미맹은 열성 유전이라고 하였으므로 스몰 A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16명이 미맹입니다. 따라서 딸이 미맹인데 엄마가 정상이려면 라지 A 스몰 a 유전자형을 가져야 합니다. P 라지 A 스몰 a 바 정상은 P 정상분의 P 라지 A 스몰 a 교집합 정상이므로 그 값은 84분의 48입니다. 좀 더 보기 쉽게 가계도를 그려보았고 위 상황에서 딸이 미맹이려면 아빠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또는 스몰 a입니다. 가능한 아빠의 유전자형이 두 가지이므로 경우를 나누어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아빠의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인 확률은 100분의 48입니다. 앞에서 구했듯이 엄마의 유전자형이 문제 조건에 맞을 확률은 84분의 48이었으므로 미맹인 딸이 낳을 확률은 84분의 48 곱하기 100분의 48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여기서 4분의 1은 라지 A 스몰 a인 엄마와 라지 A 스몰 a인 아빠 사이에서 스몰 a인 유전자형이 나올 확률이고 2분의 1은 딸이 나올 확률입니다. 따라서 이 값들을 계산하면 175분의 6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아빠의 유전자형이 스몰 a라고 하고 구하면 그 확률은 100분의 16이고 위와 똑같은 과정을 통해 계산하면 값이 175분의 4가 나옵니다.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므로 확률을 더해주면 35분의 2가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두 번째 게임은 위상수학입니다. 규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상수학은 연결성이나 연속성 등 작은 변환에 의존하지 않는 기하학적 성질을 다룹니다. 위상수학에서는 구멍 뚫린 도넛과 구멍 뚫린 손잡이가 달린 컵이 같습니다. 그렇기에 수학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진 컵보다는 도넛을 연구하면 구멍이 하나 뚫린 모양의 성질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대상을 다루기에 단순한 대상으로 치환해 성질을 연구하려는 분야가 위상수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듭 이론은 위상수학의 한 분야입니다. 매듭 이론의 기원은 소용돌이 이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위 소용돌이의 성질과 변화를 분석하면 전체 유체의 흐름도 예측할 수 있다는 보텍스 이론은 켈빈경이 다듬어 완성하였습니다. 켈빈은 원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물체를 이루는 최소 단위는 특정 매듭과 매듭의 고리가 소용돌이를 일으켜 발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각 물질의 성질에 대응하는 구조의 매듭을 지정하기 위해 매듭을 종류별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테이츠라는 학자도 매듭 이론을 연구해 보르메오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고리의 교차에 대해 위 또는 아래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해 이의 육수인 64가지입니다. 그러나 대칭성을 고려하면 실제로 다른 것은 10가지 뿐입니다. 다음은 매듭 이론에 관한 설명입니다. 규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듭 이론을 간단히 말하자면 매듭의 교차점의 수에 따라 매듭을 분류하는 것으로 매듭의 종류는 교차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매듭을 분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두 매듭이 어떤 경우에 같은 매듭인지 정의하는 것으로 가장 간단한 매듭은 꼬인 것이 없는 매듭으로 영매듭, 원형 매듭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끈을 묶었을 때 나타나는 매듭의 모양입니다. 독일의 수학자 데는 교차점이 3개인 세인 매듭은
왼 세입 매듭과 오른 세입 매듭 두 종류임을 밝혔습니다. 얼핏 보기에 두 매듭은 같아 보이지만 끈을 끊지 않고서는 하나를 다른 하나로 변형시킬 수 없기에 다른 매듭입니다. 반면에 그림 1의 매듭들은 끈을 끊지 않고 조금씩 움직이면 왼쪽의 원형 매듭과 같아지므로 오른쪽의 매듭들은 모두 원형 매듭입니다. 한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된 매듭은 교차점의 개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6의 아래점자 3은 교차점이 6개인 매듭의 세 번째 모양이라는 뜻이며 분류된 매듭의 이름은 3 아래점자 1은 세입 매듭, 4 아래점자 1은 팔자 매듭, 5 아래점자 1은 오연 매듭 등과 같이 보통 그들의 모양에 따라 붙여집니다. 매듭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모양에 따라 변하지 않는 수학적인 어떤 것인 매듭의 분리변량을 알아야 합니다. 독일의 수학자인 라이데메이스터는 같은 두 매듭은 다음 그림과 같이 세 종류의 변형에 의해 하나로부터 반드시 다른 하나가 얻어진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변형을 통해 매듭으로부터 정의된 양이 불변량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러한 매듭 이론은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겠습니다. DNA는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는 원 모양을 이룹니다. 하지만 DNA는 그 자체의 장력으로 인해 원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꼬여서 뭉치게 되는데 유전 정보를 복제하거나 단백질을 만들어야 할 때는 꼬인 이중나선 구조를 풀어야 합니다. 이때 효소는 가장 효율적으로 꼬임을 풀 수 있도록 DNA의 적당한 부분을 끊는데 이 과정을 분석하는데 매듭 이론이 사용됩니다. 더불어 매듭 이론은 바이러스의 행동 방식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 도달하면 곧장 침투해 그 세포의 DNA를 변형시킬 효소를 생산해냅니다. 이 효소는 세포의 DNA가 특정 매듭을 짓도록 하고 특정 부분에 가까이 모이게 하여 세포의 DNA를 아예 다른 분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바이러스의 행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는 DNA가 어떤 매듭을 갖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